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우릭농장 힐링 1일 여행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손님 여러분을 모실 곳은 대만 최대 채소 농장으로 이곳에서는 잘 정돈된 아름다운 녹색의 양배추 밭을 또한 저 멀리 중부 횡단고속도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곳곳에서 나는 과일과 채소의 향기, 신선한 공기가 마치 무릉도원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하는 우릭농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이곳은 대만 제1의 단풍 감상지로 대만의 쩌우자이꼬 비경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농장 문물관에 전시된 각양각색의 옛날에 개발된 기구와 집요한 사진을 참관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문자 해설을 보시면서 시간의 터널을 통하여 역사 속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릭농장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매화구로 이동하셔서 기념사진을 찍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링차 판매장에 들러 대만 고산차 중 보기 드문 명차인 우링창칭차를 시음하시고 기념으로 우링차잎을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란현은 란양병원에 위치하며 서면이 중앙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태평양의 면에 있고 대만 동북부와 하련에 인접해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란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은 로동진, 수이오진, 토우청진 등 3개 진과 짜오시향, 유엔산향, 주앙웨이향, 우지에향, 동산향, 산신향, 따통향, 난아오향 등 8개 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란 평지의 대부분은 란양병원에 속하며 원래 가마란 혹은 거즈난이라 불리워졌었는데 이것은 원래 이곳에서 생활하던 대만 원주민인 가마란족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한인이 가마란족을 침략하여 1796년 이란 평원을 들어와 개간을 시작해 평원과 산림을 농지로 바꾸었습니다. 핑푸족은 그들의 수렵장을 잃게 되었고 전통 문화도 점점 쇠퇴되어 대부분이 한인에 동화되었습니다. 이란현의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인 로동은 상업 중심지로 이란 현 정부 소재지가 있습니다. 최근 설산 터널 개통으로 타이베이에서 이란까지의 소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켰으며 이란의 수려한 산수를 자랑하는 란양병원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대만 동북부의 관광 명소로의 명성을 얻게 됩니다. 로동은 원래 미개발된 산림지대로 수많은 야생 원숭이의 서식지였는데요. 원주민어로 원숭이는 루똥이라 칭하였으며 후에 한인이 란양평원으로 이주해 들어와 이 발음을 따라 로똥이라 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태평산 벌모급이 융성하여 목재를 철로로 로똥으로 운반하여 이곳에서 가공 수송을 하게 되자 로똥은 란양평원의 창업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현재 대만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진입니다. 로동 터미널은 이란현 로동 기차역 뒤에 위치하며 터미널 건설로 주변 교통 혼잡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로동 철로가 동서부 발전 계획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관광 환경의 편리함과 친선 도모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동 터미널은 복합식 대중터미널로 여객 승차장이 12개, 대합실 승차권 발매장, 연결 등의 기능을 갖춘 이란의 주요 교통터미널로 지방 발전과 번영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설산터널 개통으로 타이베이에서 이란까지의 소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단축시킴으로써 두 지역 간 여행객의 왕래가 빈번해졌으며 터미널도 10분에 약 1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등 여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동 관광야시장과 로동 야시장은 일반인에게는 로동 야시장으로 불리워지는데요. 로동 관광야시장과 로동 야시장이 바로 인접해 있고 중요 상점가가 두 야시장을 따라 연결되어 있어 전 로동 야시장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활기찬 로동 채소시장으로 많은 주부들의 쇼핑센터로서 밤에는 로동 야시장으로서 그 활기참이 로동 관광야시장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로똥공원 근처에 위치한 로똥 야시장은 구경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각종 전통 간식과 상품을 판매하여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로똥 야시장 주변에는 옷가게, 신발가게 등이 있어 최신 유행을 전파하고 있으며 가격도 저렴한 현지의 쇼핑 중심가로서 또한 많은 볼거리도 제공하는 등 가족 레저 쇼핑의 최적인 장소입니다. 남산초는 주위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숲이 울창하며 산의 운무가 낄 때면 주위가 옅은 안개에 휩싸인 모습이 마치 환상 속에서 대자연의 무언의 세례를 받는 것 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남산초는 대만 최대 규모의 채소 농장으로 타이아르 옆 산간지역에 있는 잘 정돈된 아름다운 양배추 밭이 있는 곳입니다. 들쭉날쭉한 오두막이 있고 원방에 산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며 또한 저 멀리 중부 횡단고속도로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관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산초는 해발 1200m 고도에 위치하며 우릭농장과 리산 사이에 있습니다. 새벽과 야간에 보통 안개가 끼어 있으며 고랭지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기후로 고랭지 양배추는 남산촌 최대의 농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산 불악 지표 옆에는 타이야의 부녀 조각상이 있는데요. 이 조각상은 타이야 부녀의 노고를 인내하는 정신을 상징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들이 남산 타이야 휴게소에 다다른 것을 표시합니다. 남산초는 대동향 남산 정상의 대7갑 도로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헌이란 지선이 끝나는 중계점으로 이곳을 지나실 때는 주유하시고 쉬어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남산촌에 있는 주유소 앞과 뒤에는 태평산과 북흥 지역의 마지막 주유소라고 명시된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식당, 민박이 있으며 남산 성우가 붙은 각종 보급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무료로 화장실과 물도 제공되는 등 여행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 풍미의 식당이 있어 이곳에서는 제철의 남산 고랭지 채소, 고과, 송어, 버섯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요리를 제공하는데요. 이곳을 지나실 때 꼭 들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 지역 특산인 강모약단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드시면 처음에는 한약향이 나고 이어서 생강의 매운맛이 납니다. 달걀 본래의 쫄깃한 식감과 함께 원기 봉황에도 좋으며 겨울에 드시면 따뜻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진 이란 남산촌에 이 향기가 풍기기 시작한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우릭농장은 칭칭농장, 후쇼산 농장과 함께 대만 3대 고산농장이라 일컬어집니다. 우릭농장은 타이치우시 허핑구 치자만 시내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보 대만 벚꽃 연어의 고향으로 배, 사과, 꿀복숭아 등과 여름 채소 고산차 등 고산 농장품의 명소입니다. 우릭농장은 1년 4계절 내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곳곳에서 나는 과일과 채소향, 신선한 공기는 마치 무릉동원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릭 무릉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1958년 중부 횡단 고속도로 개통 후 이곳에 와서 삼림업과 농경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자 대만 영민농간 복무부를 설치하고 우릭농간구를 설립하였습니다. 1963년 짱찐구어 선생이 우릭농간구를 시찰하고 이곳 기후와 자연경관이 마치 성경 같다고 하여 우릭영민농장을 설립하였습니다. 1969년 우릭농장으로 개명 후 온대과수와 고랭지 과일과 채소를 주로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총 면적 약 800헥타르입니다. 우릭농장은 1963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4번의 전환기를 거쳤는데요. 근래에는 시대조류에 순응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산업발전 정책에 발맞춰 유럽식 통나무집, 우릭농장 국민보관 및 우릭부야 펜션 등 현대화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자연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전환합니다. 자연 보육과 농업 레저를 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레저 관광 오락 사업을 창조하여 현재는 환경이 아름다운 생태 관광공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단풍, 꽃, 눈의 감상 포인트로도 유명합니다. 우릭농장 내부는 잘 기획되어져 있는데요. 북곡 농업경관구, 야원 휴식처와 고산 식물 생태원구, 농업 생태 교학 관찰 및 체험구, 중북곡 경관림대, 나비새 감상보도, 남곡 휴식 생태원구,
치자만 유적 원주민 문화원구 등입니다. 우릭농장 농강구 끝의 우릭농장은 산림욕 보도의 기점으로 우릭 현수교는 국보어인 대만 벚꽃 연어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우릭농장은 군산에 둘러싸여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하여 과일과 야채 재배에 최적인 장소로 다달이 다른 종류의 과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봄에는 매화와 복사꽃, 여름에는 각종 고산 과수,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흩날리는 눈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1월에는 향기로운 매화, 2월에는 새빨간 벚꽃, 3월에는 분홍의 복숭아꽃과 흰색의 삼벚꽃, 그리고 백꽃, 3, 4월에는 사과꽃과 진달래를 보실 수 있으며 7, 8월에는 수밀도, 8, 9월에는 배, 9, 10월에는 사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연근과수가 높은 가지 끝에 매달려 있고 녹푸른 고랭지 채소와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눈을 즐겁게 합니다. 농장의 과수와 꽃이 점점 연그러가고 성숙해지면 농장 곳곳은 과수의 향기로 향기롭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곳에 오시면 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 단풍 계절의 우링, 진홍과 황금으로 물든 단풍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끕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짙은 녹색사로 붉게 치장한 우링의 단풍 색깔은 더욱 짙고 깊어집니다. 은혜는 마치 깊은 구름 속의 환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들게 합니다. 이 비경이 우링의 가을색으로 각인된 대만 산봉우리의 아름다움입니다. 농장은 위도가 비교적 높아 피서지로 유명합니다. 또한 북동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일교차가 커 단풍이 빨리 물듭니다. 근래에는 사냐에 물든 단풍이 매우 아름다워 대만 제1의 단풍 감상지로 대만의 짜오짜이꼬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캠핑장과 화원광장 입구, 낙엽과수 전시원, 산책로, 정자 등이 설치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널찍한 휴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옆은 원래 고랭지 채소를 심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꽃을 심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장에서는 초가을에 세지를 심고 라벤더는 보라색 옷으로 당장하는 등 매력적인 꽃밭의 아름다운 전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설산 등산구 서비스장은 우릭농장 캠핑장 위쪽 산허리 평탄한 곳에 위치하며 이곳은 설산선 보도의 출입 서비스장입니다. 등산객들은 이곳에서 반드시 출입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산구 서비스장에서 허가증을 받은 후 입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장 앞쪽에 목조 조망대는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치자만 계곡 전체와 류에오산 능선을 보실 수 있으며 날씨가 좋으면 저 멀리 나무대산과 중앙산맥 능선 전체를 조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석으로 변화하는 운물을 한눈에 보실 수도 있는 우링 지역 최고의 관광 명소입니다. 농장 내의 장공행관은 장공시의 전 총통 부인이 대만 각지의 풍경구에 설치한 휴게 행관 중 하나입니다. 행관은 1968년 여름에 건설되었으며 관내에는 3개의 침실과 식당, 주방, 객실, 사무실이 각 1개씩 있는 소박하고 간소하게 꾸며진 곳입니다. 장공 행관과 경호원실 앞에는 장공과 부인이 직접 심고 가꾼 매화수가 한 그루씩 있는데요. 매왕과 매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매화가 만개하면 행관은 소박하지만 우아함미가 더해집니다. 전 총통을 추모하고 우릭농장 초기 개관 시 중국에서 건너온 국민당원이 황무지를 비옥한 논답으로 이룩한 노고의 과정을 기리기 위해 제2농장을 농장문물관으로 개축하였습니다. 1949년 군인과 함께 대만으로 건너온 국민당은 정부의 교시하에 중부 횡단고속도로 건설에 착수하여 완공 후 고속도로 연선에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농장문물관은 초기 농민들이 현지의 재료를 조달하여 3화번, 디귿자 형식의 돌집을 지어 함께 경작하고 생산하며 공동생활을 하던 거주지였습니다. 1963년 우릭농장이 설립되어 5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농장 건설을 위한 노력과 경영의 역사를 사진을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개관 초부터 농업 경영기를 거쳐 현재의 관광 여가 시설로서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수십 년의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링의 아름다운 경치와 수려한 정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농장 문물관 내에는 전 총통 장공과 찡구어 선생이 개발 초기에 이곳에 와서 시찰하던 진귀한 역사적 사진, 초기 개간 시 사용했던 농기구, 의복, 도롱이 등 가치 있는 문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물관 내에 전시된 각양각색의 초기 개발기구 및 사진과 상세한 문자 해설을 통하여 역사를 회고하는 시간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중산실 외부복에 걸린 이전의 사진을 보시면 간소하게 꾸며진 초기 중산실은 일상적인 식사와 축하, 회의 및 휴게와 열람의 장소였습니다. 침실 내에는 간단한 침대와 책상, 의자가 진열되어 있으며 침실 외부에는 간이 창고가 있어 농업용 자재와 농업 공구가 쌓여 있으며 진열장에는 예전에 국민당이 입던 의류와 모자 등 일상용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문물관 내에는 당시의 국민당이 고생하며 개간하던 사진과 농기구와 생활문물이 전시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우릭농장의 개발 과정과 국민당이 선지를 개발하던 때의 피와 눈물의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릭농장 삼림유락구에는 종횡으로 논두렁이 나 있어 이곳에 고산채소와 청심우롱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우릭농장은 해발 1700에서 2100m로 가을 겨울에는 늘 눈과 서리가 내리며 차잎의 생장이 느려 차로 우려내면 단맛이 나 차업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우릭농장차의 브랜드는 우릭 창칭차로 차잎이 길게 자라 한 그루당 약 2m 이상으로 차잎은 모두 손으로 수확되며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차나무는 모두 유기비료를 사용하며 고산에서 생장하고 자라기 때문에 잎이 아주 두터워 차를 끓이면 단맛이 납니다. 우릭 차구는 해발 2000m로 조석으로 운무에 휩싸이며 평균 일조 시간이 짧은 생장 환경이며 칭신 우롱 품종에 속하는 우릭차는 펙틴 함량이 높으며 향기가 좋고 달고 부드럽고 촉촉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우릭차는 우릭농장과 슈에바 국가공원 생태보호구에서 공생공존하여 2003년부터 서서히 유기농 생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차잎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제로 검출 수준으로 우릭 창칭차는 특유의 풍미 외에 안전과 건강이라는 진귀 고산차의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릭농장은 관광 성지일 뿐만 아니라 양질의 차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우릭농장차는 우릭 창칭차로 불리워지며 대만 고산차 중 보기 드문 명품으로 종종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릭농장 차농원은 경영을 외부에 위탁하였으며 설봉차라는 브랜드명으로 판매하였으나 2007년부터 경영권을 회수하여 생산한 차잎의 브랜드명을 우릭 창칭차로 바꿔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릭차장은 우릭농장 특산품을 판매하고 시음하는 곳으로 우릭차와 관련된 모든 상품을 이곳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우릭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릭에서 직접 생산된 차잎, 홍차, 찐슈안차, 우롱차 등과 절인 배추, 과일, 사과칩, 탈수 양배추 등입니다. 대만 우릭 고랭차는 대만 최고 해발의 고산차 중 하나로 이곳의 우롱차잎 샘물 세트는 새해 선물로 가장 좋은 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릭농장 내에 만수교 옆에 은색의 거대한 사자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새겨진 싱스위엔이라는 문자는 서해대가 짱타치엔 선생의 달필입니다. 1977년 봄 짱타치엔 선생이 우릭농장을 방문했을 때 이곳이 사천의 생거와 많이 유사하여 향수에 젖어 오랫동안 떠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자상을 세울 것을 건의해 그해 겨울 준공시 친이 싱스위엔이라는 글자를 써서 기념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우릭농장의 매화는 싱스위엔과 우릭 빈관 주위 그리고 짜오펑 다리 일대에 가장 많은데요. 싱스위엔에는 약 500주의 붉은색의 한홍매화, 흰색 매화가 있습니다. 매우 큰 매화나무로 매화가 만개하는 1월 하순이 되면 우릭은 매화 감상의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대만 벚꽃 연어는 1917년 일제시대 발견되어 1938년 대만 총독부에 의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만 벚꽃 연어는 대만 보육 사상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생물입니다. 1940년대 대만 벚꽃 연어는 따자 계곡 상류의 주류와 지류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자 계곡 상류가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대만 벚꽃 연어의 생존 환경이 파괴되자 타이중 우링 지구의 치자만 계곡에서만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대만 국보어라고 불리워지는 이 연어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1984년 보존과 연구 작업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복육과 보호를 걸쳐 1997년 10월 1일 정식으로 치자만 계곡 대만 벚꽃 연어 야생동물 보호구를 설립하게 되자 치자만 계곡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치자만 계곡 대만 벚꽃 연어 생태센터는 2005년 설립된 후 대만 벚꽃 연어의 완전 양식 및 연구센터로서 운영되었으며 전시구역을 기획하여 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만 벚꽃 연어 생태센터는 치자만 계곡 하류의 하안 당구상에 위치해 있으며 센터 내에는 연어 전시관과 복육관이 있습니다. 대만 벚꽃 연어 생태센터 전시관은 대만 벚꽃 연어의 복육의 성과를 전시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보육 연구는 환경교육의 중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구는 연어 생태 분포 및 보육 성과를 소개하고 전시할 뿐만 아니라 자연 서식지를 모방한 수족관에 복육 중인 연어를 전시하고 있어 연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만 벚꽃 연어 생태센터 전시관의 성립으로 대만 벚꽃 연어의 생태와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치자만 계곡은 현재 대만에서 대만 벚꽃 연어 잔류수가 가장 많은 서식처로 대만 벚꽃 연어의 고향이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대만 벚꽃 연어는 전 세계에서 집귀한 태평양 연어로 국가 1급 보육어류에 속하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국보어로 대만 연어, 리산 연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산수 좋고 물고기도 좋기로 소문난 우링수는 치자만 계곡을 따라 나 있으며 경관이 아름답고 산안개와 물풍경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눈을 즐겁게 하며 따자 계곡 상류 산림과 계류의 자연 온기가 다 모인 곳입니다. 1만 년 전 빙하기의 대만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만 벚꽃 연어는 태평양 연어에 속하는 회유성 연어로 대만 유일의 온대성 어류입니다. 빙하기에 잔존하는 육봉형 연어로 생물학상으로는 살아있는 표본입니다. 이 어류의 인류에 의해 이용된 역사는 선사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500년 전에 치자만 계곡 선사시대 인류문화 유적지에서 출토된 문물을 통하여 이곳에서 거주했던 인류가 어구를 사용하여 대만 벚꽃 연어를 잡았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곳이 대만 벚꽃 연어의 원래 서식지였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치자만 계곡의 수질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청정하며 황금색을 띠고 있어 황금색의 시냇물 속에서 헤엄치는 대만 벚꽃 연어가 마치 흐르는 금과 같다고 하여 치자만 계류금이라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대만 벚꽃 연어는 슈에바 국가공원의 가장 중요한 보육 지표종으로 과거 20년간의 노력으로 4천에서 5천 마리까지 안정적 수량으로 자가 번식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계곡에서의 번식에도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연어는 육봉형의 태평양 연어로 장기간에 걸친 진화 과정을 거쳐 해상 생장의 습성을 이미 소실하고 대신 따자 계곡 상류의 생태 환경에 적응하여 평생 고랭의 산림 계류 속에서 생활하는 담수어가 되었습니다. 서식지 분포 범위는 이미 치자만 계류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서식이 가능해졌으며 연어 어종의 유전자의 다양성을 더해 대만 벚꽃 연어는 이제 멸종하지 않은 어종이 되었습니다.